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여러분들 등유통 요새 겨울철에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등유난로 사용을 하니까. 저도 등유통을 여러 개를 사봤는데 이제 최근에 정착한 등유통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신제품은 아니고 이미 나와 있고 쓰시는 분들도 또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겸사겸사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왜 이 등유통에 최종 정착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캠핑을 시작을 하고 여기 있는 옴니 230 요거 전에 하나 산 게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거 하나 샀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등유통을 들고 다녔죠. 제일 처음에 등유통은 다들 등유통 따위에는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 주유소에서 파는 혹은 철물점에서 파는 5,000원짜리 말통 들고 다녔는데, 그 말통을 들고 다녔을 때 가장 짜증났던 점이 뭐냐 하면 일단은 냄새, 그리고 너무 무거워서 이걸 들고 주유하기가 되게 힘들었다, 요런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통 샀다가 말통에 그 자바라 있잖아요, 뻑뻑이, 그걸로 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찾아보니까 유명한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봤던 게 그때 노스피를 샀었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한참 이제 캠핑용품들이 없던 시기라 가지고 되게 비싸게 주고 웃돈 주고 샀었어요. 해외 직구되는 걸 샀었는데 엄청 하여튼 비싸게 주고 샀어. 그래서 사이즈도 큰 게 없어갖고 3리터짜리인가? 그걸 두 개를 샀었는데 그게 용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얘가 거의 한 번에 한 6몇 리터, 6.7리터 정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샀던 게 슈어캔이라는 걸 샀어요. 그때 거의 20만 원 돈을 주고 샀었는데, 슈어캔이 이 등유통계의 에르메스급이다라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좋다 하니까 그때는 또 뭣도 모르고 가성비 이런 거 안 따지는 시기였으니까 좋은 거 그냥 다 사는 시기. 처음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제게 약간 뽑기 불량운이 있었는 것 같아요. 새더라고. 차에 막 냄새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짜증나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20만 원짜리를 바로 그냥 아파트 분리수거함 가서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또 등유통 같은 걸 좀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를 제가 샀어요. 이게 와디즈 제품인데 이거는 와디즈 말고는 못 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 링크라든지 이런 걸 따로 달아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 오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제품을 제가 샀는데요. 얘는 이제 뚜껑이 따로 있는데 이건 크게 의미는 없어요. 뚜껑이 있고 안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보통 등유통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당캐처럼 세로로 길잖아요. 근데 얘는 좀 가로로 넓은 스타일이고, 이게 크기는 되게 커 보이죠. 근데 이게 16리터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가득 채워서 들고 다니면 한 1박 내지는 한 2박, 밤에만 때운다 그러면 한 2박까지 얘로 쓸 수가 있는데, 요것도 진짜 잘 썼어요. 이게 이제 최종 끝판왕이다 생각을 하고 잘 썼거든요. 얘는 이제 장점이 일단은 자동 급유가 되는 건 요새 이제 기본이잖아요. 근데 얘는 자동 급유기를 만든 회사에서 여기에 맞는 이 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와디즈에서 밖에 못 구했어요. 이거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였고, 이거를 다른 통에 연결해서 썼었는데 이런 통이죠. 이런 통. 어이고. 으쌰샤샤샤. 이런 통. 이런 통에다가 어차피 여기 이 자동 급유기의 노즐은 호환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끼워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제일 단점이 뭐냐? 기름을 넣을 때마다 이 자동 급유기가 꽂혀 있는 부분을 풀어야 돼요. 결국에는 손에 다 기름이 묻고 기름통에 막 기름 묻고 냄새 나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무조건 기름 넣는 주유구가 따로 있고 얘는 늘 꽂혀 있는 상태로 되는 게 좀 편하겠다 싶어서 얘가 나오자마자 또 바로 와디즈에서 질러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참 들고 다녔었는데, 이게 진짜 편한 게 이게 호수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안에 딱 들어가서 뚜껑 닫아버리면 되니까 일단은 좀 보기도 좋고 미관상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얘는 오토로 멈추거나 하는 기능은 없어요. 건전지 AA를 4개를 넣어가지고 온 버튼 딱 눌러버리면 안에 펌프가 막 돌아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여기 노즐이 있죠. 이 노즐을 누르면 그때서야 얘가 급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급유를 중단하고 싶다 그러면 손만 놔버리면 바로 멈추게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다 좋은데 좀 사용하다가 느낀 점이 뭐냐 그러면, 유일한 단점, 제가 느끼는 단점 중에 하나가 일단 용량이 조금 부족해요. 한 20리터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용량이 조금 부족하다, 그게 단점이었고, 두 번째 단점은 얘가 좌우로 이렇게 넓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기름을 채우더라도 이게 16리터를 채우더라도 가득 차게 채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유 공간을 조금 남겨요. 안 그렇게 하면 이게 호스를 타고 기름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공간을 약간 남기거나 한 15리터를 넣거나 16리터를 넣어도 위에 공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차가 운행을 하면 찰랑찰랑해요. 그래서 그 출렁출렁 거리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운전을 할 때. 그게 조금 단점이었어요, 얘는. 근데 그거 말고는 크게 단점 없습니다. 뭐 기름이 새지도 않고, 그리고 얘는 주유구 끄트머리 부분에 이렇게 꼭지가 있거든요. 이 꼭지를 딱 닫아버리면 기름이 안 새고 냄새도 안 납니다. 뭐 끄트머리 물티슈를 한 번씩 닦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손잡이까지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제 계속 들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요 등유통도 하나 마련을 했는데 이제는 뭐 요걸 쓸까 요걸 쓸까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캠핑을 나가봤자 길어야지 동계 때 2박 3일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15리터에서 20리터 사이면 충분히 쓰더라고요. 얘도 충분해요. 저는 낮에는 보통 등유 이 난로를 돌리지 않고 뭐 밤에 잠자기 일보 직전까지만 살짝 돌리니까 기름을 좀 채워 놓으면 얘가 좀 남는 편이었어요. 한번 채우면 캠핑 한 두세 번 정도 저는 왔다 갔다 했죠. 자, 여기 이 제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이 이 제품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 제품이고, 이제 당케라고 해서 일본 제품이고요. 요것도 기름을 넣는 구멍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합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따로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뽑았다 열었다 하면서 기름 냄새가 날 리가 없죠. 기름 냄새 안 납니다, 얘는. 보통 이거 기름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 냄새 안 나는 주머니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제품 둘 다 기름통 자체에서는 냄새가 나거나 한 일은 없었어요. 물론 뭐 기름 주유하시는 분이 한두 방울 흘리면 모르겠지만, 뭐 그거는 크게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이 등유통을 사실 때 뭐 이렇게 들어서 주유하는 뭐 노스필이라든지 슈어캔 같은 거는 이렇게 내가 들고 주유를 하는 거잖아요. 뭐 그 방식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자동 급유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 자동 급유기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손으로 내가 조절하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오토 기능이 내장된 게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 끄트머리에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센서에 기름이 닿이잖아요. 그죠? 주유를 하다 딱 닿으면 이제 급유가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끄트머리에 이게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자석이에요. 이 자석이 이제 주유를 할 때 이게 꽂아 놓으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주유구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 이게 자석 기능이라서 딱딱 달라붙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를 계속 해줘요. 자, 기름을 보통 넣을 때는 뭐 우리가 자바라 펌프를 쓰거나 할 때 보면 이렇게 등고 차이 때문에 이게 등유통을 조금 더 위로 둔다든지, 아니면 무거워서 들기 힘들어갖고 위에 더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 급유기는 뭐 얘가 펌프가 들어서 그냥 빨아 올리는 거니까 얘 위치는 등유 난로의 위치하고 똑같아도 아무 상관없겠죠. 자, 마개 열어주고, 자, 여기도 보면 마개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마개가 있는데, 요거는 뭐 따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없으니까 고무줄 같은 거로 이렇게 하나 걸어주시면 잊어먹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게 자석입니다. 별 기능은 없고요. 그냥 자석 기능이에요. 이 자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꽂았을 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딱.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 냅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 알아서 그냥 쭉 들어와요. 자, 딴짓을 해도 됩니다. 얘가 급유가 되는 동안 그냥 딴짓을 하고 있어도 만충될 때까지 그냥 쭉 들어갑니다. 콸콸콸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손으로 잡고 있지 않아도 잘 들어가고 있죠. 자, 계량기에 눈금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봅시다. 뭐 소리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자동 급유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모터 소리 같은 게 좀 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없고 그냥 아예 자연스럽게 들어가듯이 그냥 깔깔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다 들어갔거든요. 다 들어가니까 더 이상 빨아들이지 않죠. 근데 호수관에는 기름이 차 있기 때문에, 자, 요것도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충에서 조금 부족하게 들어갑니다. 센서가 딱 이제 기름이 여기까지 들어갔다 하고 인식이 돼 버리면 멈추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요 부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고신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써보니까 좀 편한 게 있어. 장단이 있어. 얘는 잡고 있어야 되고 얘는 꽂아 놓으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는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이게 꽂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센서 부분이 있는데 센서 부분이 좀 높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을 때 우리 기름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등유통에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그 표시 난 부분에 만충보다는 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끝까지 잡고 있다가 진짜 완전 찰랑찰랑할 때까지 넣고 싶다 그러면 이걸 좀 떼야 돼요. 떼면 좀 더 만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눈금, 풀 눈금을 찍는 것보다는 조금 덜 들어간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에요. 뭐 가득 채워서 쓰나 나중에 이제 쓰다가 좀 더 주유를 보충을 하나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 하고 얘는 이제 또 설치를 할 때 요 부분 있잖아, 이 자바라 부분, 이 자바라 부분을 여기에 이제 거치를 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름이 안 새죠. 보통 밑으로 꽂는데 얘는 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흐르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요게 이제 딱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주유구의 직경이 19.5거든요. 19.5라 가지고 요게 들어가는 놈이 있고 안 들어가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얘는 다 돼요. 도요토미 시리즈는 다 되고, 그 다음에 기름통을 따로 빼서 넣는 쌀들 있죠. 반사식 난로. 거기에는 얘가 무조건 다 되는데, 이게 아마 그게 안 될 겁니다. 그 우리나라 파세코 있죠. 파세코하고 요게 조금 전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경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직경을 조금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 된다. 근데 도요토미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무조건 다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테일 컷들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20리터짜리 단케 캔이고요. 단케 이 캔이 기름통이 10리터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10리터짜리보다는 그냥 20리터 가격 차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 쓰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여기를 열고 기름을 채우면 되는 거고요. 여기 부분도 주유소에 그 주유건이 있죠. 그게 딱 들어갈 만큼 충분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로 기름을 넣으면 주유하시는 분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기름통에 기름이 묻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꽉 잠궈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요 제품하고 얘하고는 두 개가 뭐 같이 세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신 자동 급유기에 여기 보면 요 부분이 있죠. 이 잠그는 부분, 이 부분이 이 단케 캔하고 딱 맞습니다. 지금 이 단케 캔이 원래는 일본 직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식 수입을 해서 팔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정보란에다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 가시면 정품을 직수입한 정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신 자동급유기, 이게 되게 얄팍해요. 건전지 AA 건전지 있죠. 그거 딱 높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툭 튀어 올라와 있지 않고 여기하고 거의 뭐 이렇게 평탄화가 되어 있어서 딱 맞아가지고, 보통 등유통에다가 뭔가 다른 물건을 놓지는 않겠지만 얘를 차에 적재를 하거나 보관을 할 때 이 부분이 막 거추장스럽게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돌려놓으면 딱 요런 느낌으로 안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 따로 등유통 주머니 같은 거 구매해서 넣으실 때는 요렇게 넣으시거나 요렇게 딱 돌려서 넣으면 사이즈가 딱 맞게 떨어져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좀 얄쌍해서 이게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건전지는 AA 4개의 건전지가 들어가고요. 요게 그 배터리를 별로 많이 안 먹어요. 이렇게 한번 넣어 놓으면 거의 뭐 한 2년 정도, 2회 정도는 계속 쓰는데, 뭐 혹시나 이게 배터리에 누액이 흐를 수 있으니까 사용 안 하실 때는 빼서 보관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버튼이 눌러지면 안에 있는 펌프가 돌아가면서 기름을 빨아들이니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이렇게 사람이 잡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우리가 고의적으로 누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차에 싣고 다닐 때 이게 동작해버릴 수가 있어요. 왜? 얘를 놓고 위에다가 아무것도 안 올려야 되는데 실수로 무거운 물건 같은 걸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차 안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꼭 건전지는 분리시켜서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주유가 끝난 다음에는 여기에 호스에 고여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들고 이렇게 딱 당기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걸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써봤던 자동급유기가 뭐 끼껏해봐야 한 2-3 종류밖에 못 써보기는 했지만, 이 고신에서 나온 자동급유기는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자석 기능이 있어서 등유 넣을 때 뭔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없고, 자동으로 다 들어가면 만수위가 되면 알아서 딸깍 멈춰 준다는 거, 그런 것들도 되게 편하고, 기름 다 넣고 나면 이게 또 자동으로 멈춰버리거든요. 그런 점이 상당히 편리했지만,
요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쓰셔야지 이제 누유가 되는, 여기서 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누유가 되는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구매 링크는요, 제가 영상 정보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 같이 온 딸내미가 장난치고 있네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정보란 들어가가지고 구매 링크 남겨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신 자동 급유기랑 같이 쓸 수 있는 이 단케캔, 이 캔은 진짜 좋습니다. 누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품질은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세트로 해서 딱 구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